아산블라주 조립된 세계는 과학과 예술이 서로가 서로에게 뒤얽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과 과학을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시선을 제안하는 전시입니다. 고등과학원 과학자 박창범, 이필진과 예술가 강지윤, 무진영재, 박민아, 조충현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아산블라주 개념을 적용해서 과학과 예술 두 영역의 협업체가 전시하는 매체에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번 전시의 강연자는 협업과학자로 참여해주신 박창범, 이필진 박사님이십니다. 박창범 박사님은 무진영재, 박민아 작가님과 이필진 박사님은 강지은, 조충현 작가님과 협업하였습니다. 강연은 박창범 박사님 먼저 진행을 하실 텐데요. 각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 중에 떠오른 질문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연을 해주실 박창범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문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주 연구 분야는 우주론과 외부은하 천문학입니다. 우주의 가속적인 팽창을 일으키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은하의 성질과 우주 거대 구조를 분석하여 우주의 초기 조건을 규명하고 천체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십니다. 또 우주론적 수치 모의 실험 결과와 다양한 관측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우주 모형들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창범 박사님께서 진행하실 강연은 우주 리존과 두면의 우주입니다.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등과학원 박창범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를 미리 알아서 이제 강연 내용을 딱 준비하기는 참 너무 어려웠고요. 오히려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은 이런 대답을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더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치 무슨 화두를 먼저 던져야 되니까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청을 받기로는 제가 하는 연구 분야를 좀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과거에 또 이번에 자연과학자가 아닌 분들하고 교류를 했던 그런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또 질문 내용도 생각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이야기하기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우주 리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말하고 영어로 이제 적었는데요. 이 리좀 얘기를 이제 들은 것은 저희 고등과학원의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과학자, 자연과학자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 책임자가 돼서 과학자들하고의 그 협업을 진행하는 이제 근데 꼭 예술만은 아니고 이제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과학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예술 하시는 분도 있고 철학이나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서 지금 한 12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문학하던 연구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연구단의 세미나에 제가 어느 날 들어갔는데 이 리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리좀은 이제 문학이나 철학에서 많이들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이제 우주 초기에 어떤 물질의 요동이 뿌려지고 그 요동에서부터 암흑 물질이 점차 이제 어떤 그 고밀도 지역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런 고밀도 지역에서 어느 이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별이 생성되면서 은하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별빛이죠. 그러니까 생성된 은하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그 자라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고밀도 지역들이 그물망처럼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땅속 줄기식물들을 보면은 아직 땅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땅속 밑에 쫙 뿌리가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딱 가지로 이제 발아해서 이제 솟아오르면은 거기 뭐가 자라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이제 천체들도 그렇게 생성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비슷한 현상으로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조금 이따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은하들의 분포들이 마치 하늘의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스믹 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카스믹 웹 이전에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어떤 셀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거는 현재의 스냅샷이고 과거에서부터 쭉 우주 생성 진화 과정 중에 이런 우주 거대 구조와 천체 생성을 봤을 때는 마치 어느 지역에서 이 카스믹 라이좀이라는 것들이 이제 뿌려져 가지고 걔네들이 암흑물질의 요동을 타고 점점점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은하들이 발아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카스믹 라이좀이라는 용어를 우주론 학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여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스믹 웹은 이 카스믹 라이좀의 이볼루션의 어느 한 스냅샷에 불과한 거고 과거나 또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카스믹 웹 픽처는 지속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인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불현듯 떠오른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실제로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협업을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예상한 것과 달리 암흑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암흑물질 보여달라고 자꾸만 부탁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시뮬레이션에서 암흑물질 그 영상이나 사진을 좀 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의 세계 또 암흑물질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구조들하고 우리가 빛으로 보고 있는 그런 별과 은하의 세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주론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면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우주론하고 은하 생성 진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는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고천문학이라는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은 현재 초기 조건하고 암흑 에너지 정체 밝히는 그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은하 생성 진화는 실제로 우주에 있는 여러 은하들을 직접 관측하고 탐사하는 그런 과제하고 또 거기서부터 나온 자료들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에 펼쳐져 있는 이런 우주의 모습이 되기까지 애초에 어떤 초기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우주 모형을 채택한 다음에 각 우주 모형마다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자연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그런 특정 시뮬레이션 한 우주랑 같은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같은 것일 것이다. 내가 하는 시뮬레이션의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에 어떤 것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통계적인 성질이 비슷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가장 성공적인 그런 모형을 찾기 위해서 하는 수치 모의 실험이죠.
그런 걸 합니다. 이 수치 모의 실험의 우리나라의 최고 대가는 바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주한 교수입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천문학은 우리 고대 그 역사서에 보면은 자연현상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천문현상 기록을 한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된 기록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 일어났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본 그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본 현상을 지금 이렇게 다시 재현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옛 그 물건들을 보면은 그거에서부터 또 다른 연구 분야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민속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 생활 양식들이 있거든요. 또 물건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는 천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야금이 12줄이잖아요. 왜 12줄이냐면 1년이 12달이 12줄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새로 신축한 건물 말고 옛날 건물에 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가봐서 그 경복궁 바깥에 담이 있죠. 그 담의 돌수를 세보세요. 다 홀수예요. 그리고 이제 문이 있는 데는 이제 문이 높으니까 이제 담을 높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짝수로 높아집니다. 그래야 홀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왜 홀수가 양일수거든요. 그래서 집을 양기로 에워싸야 되는 거지 음기로 에워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 홀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이 이제 5단으로 올라간다든지 7단으로 올라간다든지 이것도 이제 오행성이나 칠정, 그러니까 오행성 플러스 해와 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의미가 부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거에 의미를 다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의미 있는 세상인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실용성만 갖고 이제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이제 무의미한 세계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상당 부분은 그 천문학적인 지식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적에도 저 별자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연적에 왜 별자리를 해놨느냐? 별자리 하는 것은 천문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문이야. 그렇죠? 근데 그 물을 따라서 내가 먹을 갈아서 글을 쓰면은 그건 인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쓴 문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별자리를 이제 넣은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신화학이나 이제 무가 같은 데 보면은 우주 기원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옛날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고유의 우주론은 없어요. 다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무가에는 있어요. 우리 고유의 우주론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이런. 근데 이제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주론의 옵션들이라는 것이, 우주 기원론 옵션이라는 것이 그 역사 시대 이전에 등장한 사람들이 추측해서 별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우주 기원론을 무가나 신화학에서 또 외국의 신화에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